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에서 한인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다운타운에서 한인 업주를 살해한 2인조 10대 강도 가운데 여성 1명이 체포 당시 소셜미디어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장면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LA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3천여 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한인 남성이 도끼로 경찰을 공격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이 자신의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사건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 기숙사 주변이 경찰 수사로 어수선합니다. 이 기숙사에서 살인사건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1시쯤. 퍼듀대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는 22살의 한인 유학생 사지민 씨가 기숙사 룸메이트가 숨졌다며 직접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 씨의 룸메이트는 기숙사 1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사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The victim's name and status here at Purdue University is Varun Manish Chedda, 20 years old, who's a senior in data science. Neither one of them were asleep, and I believe this was unprovoked and senseless. 용의자인 사 씨가 범행을 자백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실시한 검시소 측은 피해자가 날카로운 흉기 등에 의한 치명적 외상을 입었다면서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 씨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만 남기고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기숙사는 폐쇄됐고 캠퍼스에선 피해 학생을 애도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퍼듀 대학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저희도 아침에 듣고 충격을 받았고 계속 이제 총장님하고 학교에서 메일이 오고 오늘 저녁 8시에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피해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사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한인 업주를 살해한 10대 용의자가 체포된 직후 소셜미디어 개인 방송을 진행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이스 오브 LAPD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의 패션 디스트릭에서 지난 1일 한인 업주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히스패닉계 17세 커플 가운데 여성이 수갑을 찬 채 소셜미디어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용의자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을 붙잡은 경찰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See, these motherfuckers don't know that I can just take this shit off of me. They don't know I got my phone on me, but fuck this bullshit. 한편 LA 경찰국은 현재 한인 업주를 살해한 용의자 2명을 구금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펜타닐 50만 개가 압수된 가운데 이번엔 레고 상자에서 대량의 레인보우 펜타닐이 적발됐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맨하튼과 뉴저지를 오가는 링컨 터널의 한 차량에서 레인보우 펜타닐 약 15,000개 분량이 어린이 장난감 레고 박스에 들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레인보우 펜타닐이 겉으로는 일반 캔디류와 구분이 어려운 데다 할로윈 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인보우 펜타닐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This is deliberate. This is calculated. This is treacherous deception to market rainbow fentanyl like candy.
This is every parent's worst nightmare, especially in the month of October as Halloween fast approaches. 레인보우 펜타닐에는 수술이나 부상 후 통증 완화 목적으로 처방되는 옥시코돈 알약과 비슷한 30m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펜타닐의 시가는 30만 달러에 달하며 단일 적발로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됩니다. LA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렌트비로 월 최대 3,200달러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인들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LA시는 물가 인상과 팬데믹에 대한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매월 3천여 달러를 무상 지급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섹션 A 바우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LA 거주자로 1인 가구일 경우 4만 1,700달러, 2인 가구일 경우 4만 7,650달러 등 가구당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The Section 8 housing program offers assistance to eligible very low-income individuals and households by paying a portion of your rent to private landlords.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불황이 우려되면서 이번 프로그램에 수십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시당국은 신청자 가운데 3만 명을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 3만 명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주택 지원금은 렌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1,660달러부터 3베드일 경우 최대 3,23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비가 뭐 2,000불이라면 2,000불 받는 것이고 최대 내가 아파트비 내는데 뭐 4,000불짜리다 그러면은 3,231불까지는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당국은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당첨에 도와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난으로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자동차 온라인 업체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구매를 위한 융자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공급난으로 자동차 가격 역시 올라가고 있다면서 당분간 시장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at means the prices go up. That means it's harder to find components. It's hard to get things fixed when you go to a repair shop. So all of it creates this kind of snowball cycle. 올 3분기 신차 구매 시 평균 대출 금리는 5.7%로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동차 구매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조언하는 한편 당장 차량이 필요해 융자를 받아야 한다면 은행이나 딜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크레딧 유니온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도끼로 경찰을 공격해 체포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한인 26세 앤드류 최 한국명 최성훈 씨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환각 상태로 보이는 한 남성이 도끼로 무장한 채 한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최 씨에게 도끼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최 씨가 거부하고 경찰을 향해 도끼를 던져 경찰이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찰은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브라조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정크푸드의 대명사로 통했던 통조림 가공육 스팸이 8년 연속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인기 식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스팸 먹는 법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를 보고 스팸 요리의 다양성을 알아본 젊은 층 사이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나온 한정판 펌프킨 스파이스 스팸은 인터넷을 통해 캔당 $100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팸 원산지인 미네소타주 스팸 박물관에는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또 비속어를 사용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비치의 레이 머피 시장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변에 언론이 없다고 생각하고 친근하게 욕설이 섞인 표현을 했고 이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자 작은 목소리로 기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다 언론에 공개돼 해당 기자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실시한 합동 군사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방어할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수위도 높일 거라면서 북한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한국군의 F-15K 전투기 넉 대와 미국군의 F-16 전투기 넉 대가 편대 비행을 합니다. 서해 직도에 있는 가상 표적에 공대지 직격탄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의 실제 영상입니다. 이와 함께 지상에서는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방향을 틀어 다시 동해로 출격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미국이 동맹의 이익을 방어해줄 준비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응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o make sure that we can demonstrate our own capabilities bilaterally with the South Koreans and with the Japanese and trilaterally between all three countries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ies.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을 앞으로 계속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먼저 강조해 오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번에는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방어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강화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It will only increase the condemnation, increase the isolation, increase the steps that are taken in response to their actions. 대신 백악관도 국무부도 북한을 향해 대화하자는 말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갖도록 놔둔 게 원죄였다면서 현재로선 군사력을 앞세운 억제가 최선의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분간 강대강의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산폭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유행 이후 최대 규모의 원유 감산을 결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원래 장관급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인 4,185만 배럴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산 결정의 배경은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OPEC Plus is here not only to stay, but here to stay as a moderating force to bring about stability and a betterment. 다음 달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OPEC's decision to cut production's quotas is short-sighted while the global economy is dealing with the continued negative impact of Putin's invasion of Ukraine. 인플레이션 문제가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유업체의 기름 판매 가격을 낮춰 이윤을 줄일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의회와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오펙의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각국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물가와 수입 물가 또한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는 영원히 러시아 땅이라며 탈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에도 서명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에 대해 합병 선언을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반격으로 합병한 점령지 일부를 다시 빼앗기자 탈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들 지역은 논란의 여지 없이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추가적인 합병 의사도 밝혔습니다. определ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все равно будут возвращены, и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ветоваться с тем населением, которое изъявит желание жить в России.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합병한 자포리자와 헤르손주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국경 합의조차 못한 상태. 더욱이 합병 선언이 있은 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요충지 리만을 탈환해 합병지인 루안시크로 진격하고 있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수십 개 마을을 되찾는 등 점령지 수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합병지 중 한 곳인 자포리자의 원자력 발전소를 국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아톰의 원전 운영권을 접수하는 내용에 서명한 건데 에네르고아톰은 운영권엔 변함이 없다며 직원들에게 점령군의 어떤 문서에도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Впевнений, що ваша мудрість не поступається вашій мужності, і ви не укладаєте жодних угод з окупантом, не підпишете жодних заяв та контрактів. Не робіть цього ні за яких умов та обставин. 이에 따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잇따라 방문해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 대학들은 코로나로 3년 가까이 봉쇄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학기 중에 학생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만이 고조되자 중국 교육당국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남양시의 한 대학. 배달원들이 낚싯대에 음식을 매달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담벼락에 붙은 건 메뉴판. 학교를 봉쇄하며 음식 배달까지 막자 담벼락이 임시 장터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경비원을 피해 황급히 담장을 넘는 이곳은 시안의 한 대학. 코로나 감염 우려로 예고도 없이 문을 잠가버리자 탈출에 나선 겁니다. 대학 봉쇄 전날인 지난달 29일 시안에서는 하루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정도 숫자에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학교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이런 봉쇄식 대학 관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원은 높은 담장에 몸을 반씩 걸쳐 앉아서 주문한 학생을 찾고 학생들은 팔을 길게 뻗어서 음식을 전해받습니다. 以前从来没有过，等后面那个学校的餐厅完善之后，餐厅可以容纳更多的人。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대학 봉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결국 중국 교육당국이 나섰습니다. 감염 위험이 없다면 자유로운 외출을 보장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한 겁니다. 要防止层层加码过度防控，特别是要防止一封了之的简单做法。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학교가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미 동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친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 순방의 결과물로 부각시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빈손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 속에 확장 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는 오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각각 2발씩 모두 4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의도였는데 앞서 한국군이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미사일 한 발이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뒤를 이어 또 다른 미사일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꽃을 뿜어내며 날아갑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2발씩 에이테크스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최대 사거리 300km, 축구장 서너 개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제 밤 11시쯤 우리 군이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정상 비행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미사일 사격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현무-2 미사일은 발사 직후 인근 공군 부대 안에 추락했습니다. 미사일은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된 채 발사 지점보다 1km 정도 뒤쪽인 군 골프장 안에 각각 떨어졌습니다. 바로 근처에 군부대 건물이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군은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고 미사일을 밀어올리는 추진제가 연소하면서 화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우발 상황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 윤석열 차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판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거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문체부. 반나절 만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며 또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진흥원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의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결격 사유를 누락해 문체부의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그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사례도 많았다며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기자의 이름, 개인 이력 등을 공개하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명을 들은 뒤 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만들고 기능을 넘기는 게 골자인데 야당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개편안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 가족 정책 담당 본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로,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안입니다. 독립된 부처에서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게 되는 셈인데 수장도 장관이 아닌 차관급이 맡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야당에 보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지금 이 형태로서는 너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야당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일개 부서로 축소되면 협업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여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강조한 마당에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으로 격화될 시에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이런 성범죄라든지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여성단체들도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여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286개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 프랑스 여배우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대표 여배우 줄리엣 비노시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내고는 자유를 위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배우 마리온 코티야르, 이자벨 아자니 등 다른 영화 배우들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1000명 이상의 프랑스 영화인들이 이란 여성의 반란을 지지한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후 프랑스 여배우와 가수들도 이란 여성 시위에 연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이란 여성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전 세계 159개 도시로 확산됐고요. 일부 여성들은 엄격한 복장 규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한 철회로 취임 한 달 만에 위기를 겪고 있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감세를 통한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트러스 총리는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감세는 도덕적, 경제적으로 옳다, 최우선은 성장이라며 연설 중 성장이라는 단어를 29번이나 언급했는데요.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가 급철회하면서 보수당 내 분열이 심해지자 감세를 통한 성장 정책을 계속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해 당권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시일가스 추출 정책에 반대하며 트러스 총리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위가 벌어져서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푸에르토 마드린 인근 해안인데요. 현지 시간 14일 이곳에서 10여 마리의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남방 참고래 사체만 최소 13마리에 달하는데요. 아직 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의 적조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될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탈모 환자는 24만 명으로 2017년 21만 5천 명보다 13% 증가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라스라 불리는 야생 식물인데요. 주로 열대 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서식하는데 탈모 예방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성균관대 연구진이 2년여의 공동 연구 끝에 이런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연구진은 남성 호르몬을 주입해 일부러 탈모를 만든 쥐의 피부에 이 식물의 추출물을 발라봤습니다. 자,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탈모제를 바른 쥐보다 효과가 좋았고요. 털의 길이도 길고 더 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식물의 추출물이 탈모를 유발하는 성분을 억제하는 효과는 물론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도 더 많이 나오게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시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촬영된 건데요. 흑인 학생 3명이 속옷만 입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과거의 노예 경매를 떠올리게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이 같은 팀 동료를 상대로 돈 넘은 장난을 친 건데요. 유바시 교육감은 노예 경매를 장난으로 재현했다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은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고 남은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수백 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요. 행운의 주인공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조작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필리핀 복권위원회가 진행한 그랜드로또 추첨 방송입니다. 당첨 번호 6개를 보시면요. 모두 9회 배수로 참 특이하죠? 자, 더 놀라운 건 이 당첨 번호를 모두 맞춘 사람이 무려 433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는 역대 최다 당첨자 수입니다. 총 당첨금은 2억 3,600페소, 우리 돈 57억여 원으로 당첨자들은 1인당 54만 5천 페소, 약 1,300만 원씩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현지에선 조작설까지 제기되며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 상원 의원은 이번 추첨 결과에 이상하면서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반면 국영복권위원회는 어떤 조사도 환영한다면서 추첨 번호는 조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화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교수가 학생들에 의해 해고돼 논란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뉴욕대의 메이틀랜드 존스 박사.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된 지난 봄학기. 수강생 350명 중 82명이 학교 측에 그를 비판하는 청원을 제출했는데요. 수업이 어렵고 학점을 낮게 준다는 겁니다. 시험 성적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은 청원서를 통해 수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존스 교수는 코로나 때 수업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반박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고 공부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는데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이비리그 명문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존스 교수는 2017년 뉴욕대가 선정한 가장 멋진 교수 8명 중 한 명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말 제16호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 태국인데요. 폭우로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유히 물살을 가로지르는 보트. 바로 음식 배달에 나선 남성입니다.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자 보트를 배송 수단으로 삼은 거죠.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어떻게든 배달하기 위해 노를 젓는 배달원의 열정. 이 모습을 본 현지 주민들은 따뜻한 서비스 정신에 감탄이 나온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